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의 흐름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전일 꽉 찬 음봉으로 밀어내면서 자칫 오늘까지 하방으로 갈 수 있었던 흐름, 빨간불로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름 큰 이탈 없이 25,000원대 그리고 26,000원대 잘 버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에 대한 리뷰와 UN 기후협약 이후에 우리가 기다려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주식톡 무료방에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안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를 내어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절 포함해서 누적 수익률로만 좀 보시면 달 같은 경우는 45% 이상 수익 청산을 도와드렸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현재 2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만 본다면 큰 수익률이 아닐진 몰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시장 리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쉽지 않은 장이었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400여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걸로 봐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계속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은 초반과 종가만 보셔도 이해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초반에 반짝 튀어주는 섹터나 업종이 나와준 이후에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했던 흐름을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 끌어올리고 끝난 건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분명히 나쁘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테마,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그리고 금일도 계속 NFT, 메타버스가 순환매를 보여주는 모양새였죠. 중국 판호허가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게임주 재차 강세로 전환이 되었고 특정 업종 및 종목별 쏠림 현상이 오늘도 나와 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이 6,400억까지 들어왔으나 개인이 1,400억, 기관이 5천억 이상 또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견인한 거에 반해서 코스닥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까지 모두 힘을 내주면서 내일 시장의 기대감을 또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내일 주목해볼 종목군을 살펴보자면 최근 강세를 돋보였던 반도체라던가 또 NFT 관련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 엔터주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죠. 관련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고 17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한미일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대북주 간간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북주가 움직인다면 전선이라던가 또 전력, 설비, 또 비료
등등등 관련 종목들도 같이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종가상 3000포인트를 가지 못했는데 오늘도 299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을 다진 이후에 좋은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8월 달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이런 흐름에 비하면 아직도 아쉬운 반등세이긴 합니다. 일단은 여기 3050포인트 박스권 상단까지는 계속 도전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쭉쭉 가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8월달 그리고 7월달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50포인트 벽에 맞고서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재차 조정세를 이어갈지 또 중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단순 기술적으로 본다면 주봉상 보셔도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 확률 자체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외인, 기간, 프로그램 매수세만 보신다면 오늘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은 게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외인은 34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기간은 24만 주 순매수, 개인이 57만 주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40만 주 순매수가 되었는데 기간 상세 같은 경우도 은행을 제외하면 모든 이런 부분에서 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난 10일 이때의 수급이 좀 생각나는 흐름인데요. 개인과 기간 프로그램까지 동반해서 수급은 오히려 오늘보다도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주가 흐름은 마이너스 2.6%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외인과 기간 프로그램까지 들어오면 주가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주식에서는 100% 정답은 없다라고 언제를 드렸죠. 일단은 수급 자체는 좋았지만 주가를 크게 부양시킬 수 있는 이런 외국계 수급의 이런 상황은 좀 부재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시장 수급 자체는 초반부터 개인 위주 매수세로 방향성을 잡았었고 외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두산중공업 주가도 25,200원까지 또 주가를 초반부터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에 꽉 찬 음봉을 보여주고 마감된 이후에 그 다음날 마이너스 1% 이상 또 시초를 뺀다. 당연히 더 빠진다고 생각이 들면 개인들은 던질 수가 있습니다. 25,000원이 또 깨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에 투심이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밑에서 외인과 프로그램이 물량을 점차 받아먹고 주가를 마이너스 1%대에서 고가 플러스 2% 부근까지 좀 거의 3% 가까이 끌어올렸는데 그럼 또 개인들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네 따라갈 수밖에는 없고 거기서 또 일정 부분 개인들한테 팔아 넘겼을 겁니다. 더 올라갈 것만 같은 주가는 고점이 되어버렸고 오후에 한 차례 다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떨어지고 나서 다시 개인들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보합권까지 내렸다가 더 많은 물량들을 외인과 프로그램에서 물량들을 매수하면서 오전에 바닥과 오후 바닥에서 물량을 담아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단타 치는 심리를 잘 이용해서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을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타로 대응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확실한 1차, 2차 목표치를 잡고 계속 홀딩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정답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과 뉴스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이런 급등세라던가 그리고 작년 10월 달 이렇게 보시면 두중 특성상 급등세를 강하게 연출을 하게 되면 조정하는 기간도 길게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상승 추세에서 가장 긴 조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차례 두 번의 조정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점은 눌림목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27,000원 저항을 좀 맞고 이렇게 좀 내려온 형상이지만 계속해서 25,500원에서 26,000원대는 유지를 하면서 재돌파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다가오고 재무적으로 안정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자리를 현재 잘 버텨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장대 양봉의 이런 흐름을 기다리면서 현재는 좀 힘을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를 보시면 이번 UN 기후협약을 마치고 세계 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이 또 국내 또 어떤 기자분과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젊은 인재들이 원자력의 매력 못 느끼게 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가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요. 모든 부분을 다 읽고 싶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좀 잘라서 읽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전문가로서 이번 기후협약을 평가를 하자면 원자력이 다시 인정받는 분위기다.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 없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현장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탄소 저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뜻인가? 물론이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전기 가스 요금이 몇십 퍼센트 뛰어오르는 경험을 하면 누구나 생각이 바뀐다. 원자력은 저탄소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공급 가능한 안정적 에너지다. 날씨나 기후, 전염병, 지정학적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갑자기 친원자력이 됐다는 뜻이 아니다. 당혹스러운 경험을 통해 정부나 환경단체가 아닌 바로 소비자에게 에너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UN 기후협약에서 원자력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없었는데 우리 사회와 국가 안에 존재하는 거대한 단절 때문이다. 기후협약에 오는 정부, 관료나 정책 입안자, 환경활동가들은 원자력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환경 전문가들이다. 이런 이들이 우리가 미래에 쓸 에너지를 논할 때 원자력을 건너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과연 이들이 우리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 쭉 보시면 원자력의 탄소 발생이 적고 안정적인 일석이조 에너지라는 점은 확실한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라는 점에서 확실하다. 원자력은 저탄소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탄소 중립적인 열도 만들어낸다. 도시 난방을 물론 시멘트, 화학, 제철 등 막대한 열을 요구하는 산업 전반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해 탄소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소 경제도 앞당긴다. 원전의 열과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연료전지에 쓰고 저탄소 합성 연료도 만든다. 원자력은 인류 문명을 빠르게 탈탄소화해 탄소 중립 시대를 급격히 앞당긴다. 원자력이 탄소 중립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인가?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에너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나는 원자력만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수력 등 다른 저탄소 에너지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 에너지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야 한다.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원자력은 필수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큰 그림의 중요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수가 있는데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한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원자력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자금 지원이 있어도 재능 있는 인재가 오지 않는 산업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 한국 원자력 산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에너지 안보도 이룰 수 있는 인류의 무기다. 글로벌 경제에 탈탄소를 이끌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깨닫기를 희망한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주요 내용들만 좀 읽어봤는데 일단은 유엔 기부 협약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된다는 실질적인 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중요성 다시 부각이 되었고 여러 나라들이 또 반응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중요성이 부각된 계기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EU 텍소노미 그리고 또한 대만에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을 하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K 텍소노미 원전을 포함하는 시점이 연말까지 점점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주가는 뭐 최근 며칠 동안 좀 쉬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똑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꾸준한 수익률을 드리고 있고 유안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관리 도와드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